청춘.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시절. 그리고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 푸르름을 만끽하는 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청춘이지만 여기 그 누구와도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자신의 청춘을 칠해가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23기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굿뉴스코 단원들. 지난 2024년 한 해를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추억들로 가득 채워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23기로 에스와티니를 다녀온 정혜선 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힘듦을 나누면 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남에게 힘든 걸 공유하면 그 사람도 저의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이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게 나의 배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굿뉴스코 해외봉사를 다녀온 단기생들이 항상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너무 행복했다. 너무 값진 1년이었다 이렇게 말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말하던 이들이 과연 나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가서 바뀔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고서 가기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스와티니에서 청소년 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단기생들도 그 공사에 함께 투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단기생들은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잘 없고 서로 그냥 기분이 좋을 때 만나니까 인간적으로 부딪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은 업무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에게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치닫게 되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실망도 커지니까 차라리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현지 자매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을 닫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냥 그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나 좋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대했는데 이제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는 거예요. 너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힘들면 쉬어도 괜찮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다가와서 저한테 자꾸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고 기다려주니까 제가 이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현지 자매 말고도 다른 현지 형제들도 저한테 와서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안부 물어주는데 제가 더 이상 제 마음을 고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단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구나. 사실 이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진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생활을 1년 지내면서 제일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바뀌게 된 걸 저도 느끼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국어 교실 준비를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일을 빨리 해치우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 이 생각에 잡혀서 교과서가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제가 막 미친 듯이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만들다가 사모님께서 제가 만들던 곳으로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한다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시려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죠. 저한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국어 교실하러 오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교과서를 받아야 하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하면서 이제 거의 A부터 Z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저를 완전 많이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제가 왜 지금까지 제 생각이 잡혀서 괴로워했는지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이제 그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긍정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가장 저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다녀온 23기 임은성 단원입니다. 현지인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코리아 캠프로 연결된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은 젊은 여자 현지인이었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저희 IYF와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성격이 약간 어두웠어요. 그런데 저희 코리아 캠프를 참석한 후에 아카데미도 참석하고 저희 행사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러 봉사단원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점점 아주 작지만 세밀하게 제 마음이 변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마지막에 갈 때는 공항까지 따라와서 울면서 너무 고마웠다, 인생을 바꿔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폭행당했다던가 아니면 성적으로 되게 학대를 당했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게 남아공의 빈부격차의 그 결과의 일환인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로 와서 이제 진정한 이제 건전하게 이제 댄스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마음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아주머니는 남편을 3번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3분 다 이제 떠나버리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어릴 때 학대를 당해서 이제 아직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 미소가 있고 또 평화가 있어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강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제 미소를 잃지 않는 아프리카인들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또 와닿았습니다. 네, 근처 빈민가에 이제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제 안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 피에 대해서 전하면 몇몇은 분명 거절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경 세미나를 열 때나 집회 기간 때는 빈민가로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한 명 한 명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저희 단기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3주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그 활동을 펼쳤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그 분명한 복음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받았던 말씀이 신명기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내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루는 에스와티니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아주 적다. 아프리카에서라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개인 생필품을 개인이 사야 돼가지고 조금 그런 적당한 양의 용돈을 가지고는 왔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용돈을 한번 헌금으로 다 드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떨어져가는 화장지와 이제 샴푸는 없어서 이제 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제 통장으로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정확히 제가 헌금했던 양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비용으로 또 교회 공사에 쓸 수 있었고 또 여러 복음의 일에 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성격이 엄청 활발하고 굉장히 남자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도 엄청 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좀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을 조금씩 계속 숨겼던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커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솔직하게 못하고 그리고 제 약점이 드러났을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고치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 숨기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숨겼던 것들이 항상 드러났거든요. 한날은 제 친구가
같이 간 단원이 저한테 언니, 근데 언니가 또 그렇게 감추고 하면 이 문제가 또 크게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고를 막아야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근데 또 왜 나를 계속 판단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두 번째 생각이 이겼어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맨날 판단만 하냐 하면서 막 친구랑 싸웠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지부장님 사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 친구 단원이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모르냐. 그리고 왜 자꾸 넌 너를 숨기려고 하냐. 너는 왜 자꾸 너 생각을 따라가서 비밀을 만들고 해서 그런 어둠을 만드냐 하시면서 저를 크게 혼내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장 저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어떤 게 드러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제가 못하는 게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마음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냥 생활하는 부분에서 엄청 자연스러워지고 제 마음의 어둠들이 좀 빨리빨리 사라지고 제 마음에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취미는 뛰는 거라고 저는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부장님이 바로 대회 날짜를 잡아주셔서 마라톤 대회를 나갔었어요.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토에서 주최한 마라톤이었고 10km였어요. 10km. 근데 저는 10km를 한 번도 이전에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라톤을 좋아했지만 10km는 사실 저한테 조금 무리였어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10km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잠비크에서 한 번도 배탈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마라톤 한 그 당일날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뛰었을 때는 조금 참을만 했어요. 그 배가 아프긴 하지만 뛸 수는 있겠다 하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한 반쯤, 한 5km 정도 뛰었을 때 정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부장님이 저희한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이거 아픈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순간에 즐기자 해가지고 계속 뛰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엄청 가파른 오르막길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걸어가도 힘든 그 정도의 경사진 곳이었어요. 그때 진짜 멈추고 싶었는데 옆에서 현지인이 저한테 포르사라면서 힘내 이러면서 같이 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막을 그 현지인이랑 같이 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배탈 난 상태에서 10km를 완주를 했는데 정말 어떤 마라톤보다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 성취감 느껴지고, 그리고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마라톤 뛰어보는 거였는데, 또 현지인들이랑 같이 뛰어보는 거였는데 또 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었고, 또 혼자였으면 그 오르막길 정말 못 건넜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같이 감으로써 그 오르막길도 잘 넘을 수 있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바쁜 1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이 내가 이걸 했는데 다른 일은 못할까? 라는 그런 도전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걸 따진단 말이에요. 어떤 조그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정말 돌다리를 정말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건너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건 돼 라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여기 자봉으로 있으니까 인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 진행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1년의 이런 일들이 우리를 결국에는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나 정말 이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나 진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힘든 마음도 많았지만 내가 이 힘듦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도 뭔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물론 어려운 마음은 똑같죠. 근데 내가 그때 그 일도 했었는데 일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서 부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저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믿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너무 현실적이고 이제 직관적인 사람인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또 그 믿음을 적용시켜 주실 거라 이제 믿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듯이 모잠비크에서도 그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현지인 친구랑 싸우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끝은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친구 단원과 싸우기도 했었지만 또 그럼으로써 친구 마음을 알게 되고 저를 향한 친구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랑 가까워졌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 지부장님 사모님께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하지 못했었는데 또 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1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나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다. 현지인들의 사랑, 지부장님, 그리고 사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냥 한국 오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헐뜯기 바쁘고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끝까지 잘 마치고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추억이 더욱 특별한 것은 그 추억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 당장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는 힘, 어려움 가운데 행복을 찾는 힘. 그 특별한 힘을 가진 추억을 안고 앞으로 이어갈 이들의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지는 것. 굿뉴스코가 만들어갈 세상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